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최근 혼외자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동연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사퇴했다는데 계속해서 조동연 씨의 사생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퇴를 하였지만은 깔끔하게 사퇴한 것이 아니고 혹자는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는 신유년 신축을 기해 1 기사 시에 해당합니다. 시는 저 나름대로 추정한 것입니다. 축월에 기해 1로 태어났습니다. 축 중에 신금이 투관하고 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어 이 사주는 금이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금이 태왕하면은 사주 원국에서 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이 태왕한 사주는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 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주에 목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목이 없으면 수를 택할 것이냐? 목이 없으면 화를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화는 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목이 없으면 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화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 목이 없어서 화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목은 운의 용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은 약신으로 작용하면서 운에서는 화 이상으로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용신이 되면은 화를 생하는 목은 희신이 되고 화가 생하는 토는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극하는 수는 기신이 되고 수를 생하는 금도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용신을 생조하면은 길복을 누리게 되고 용신을 극상하면은 흉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우는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하여 목화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발복을 누리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신을 알면은 운의 기름을 알 수 있고 육친의 복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신과 용신에 해당하는 육친은 자신에게 복덕을 주지만 용신을 극하는 육친으로부터는 어떠한 복덕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동연 씨는 40세의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 가는 것이 남편이고 남자인 것입니다. 남자의 별은 이 사주에서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은 원국에 없습니다. 원국에 관성, 남편의 별이 없다는 것은 남편의 인연이 약하다는 의미도 있고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앉는 남편궁에 보면은 해수가 있습니다. 해수는 귀신이기 때문에 남편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중에는 무, 갑, 임이 있습니다. 갑은 정관으로서 남편의 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에 젖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덕을 잇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해수와 독립하고 있는 무토와 갑목이 이웃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만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수는 해외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살, 역마살의 기운이 강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얼굴색이 약간 검을 수도 있고 해외 유학이나 파견과도 인연이 많은 것입니다. 지살, 역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바쁘게 다니는 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리가 사해충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중에 경금이 갑목을 극하여 상관경관으로 남편을 떠나게 만드는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중의 갑목은 축중의 기토와 갑기 암합을 하고 또 일간과 시간과의 명암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인연이 계속 바뀌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바람을 피우든 혼의 정사를 가지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외도를 하든 어쨌든 부부 인연이 계속 바뀌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기합으로 한번 또 각기암합으로 한번 또 기토와 각기합으로 명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번에 바뀔 수 있는 인자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갑목은 사해충 경금으로 인해서 상관경관되고
또한 유축금으로 금극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놓을수록, 자식을 가질수록 남편과의 인연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자식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지는 사주인 것입니다. 더구나 자식의 별은 기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식은 내 바람대로, 내 희망대로 잘 커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중에 신금이 투관하여 식신격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격은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잘 발달한 사람은 몸짱이 많습니다. 즉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식신격이 성격이 되지 못하고 파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신이 유축근극을 이루고 해왕하기 때문에 식신격에 파격이 되고 오히려 식신을 극하는 화, 인성이 이 사주의 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인격으로 입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이 식신격이었기 때문에 주로 몸을 쓰는 군인, 운동선수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식신격이 파격이 되고 정인격으로 입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격이 파격이 되기 때문에 소령까지는 나아갔으나 중령을 달지 못하고 즉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던 것입니다. 식신격을 그대로 성격이 되었더라면 군인으로서 승승장구하여 별을 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별을 달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인격에 입격함으로 해서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벨이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묘대운을 보면 병술년에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병술은 이 용신인 화를 생하고 묘술 화로 용신을 크게 생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경인년에 오면은 상관경관으로 경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관운과 맞물려서 임묘는 살국을 이루게 되고 묘목은 선목으로서 계묘대운은 편관운이기 때문에 화액이 발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인년에 자신이 발언한 대로 성폭력을 당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스스로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인년의 경금은 자식의 별에 해당하고 임목은 남자의 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과 남자가 함께 들어오는 형국이면서 칠살국을 이루면서 왕신과 충하기 때문에 흉한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한 것이 오늘날 혼외자 사생안의 논란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0년도에 아기를 가지고 2011년도에 아기를 출산하였던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는 남편에게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남편에게 해외 파병을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남편에게 파병을 권유한 것이 기획살인 의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묘대운은 목국과 금국이 첨예하게 상극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길죽의 흉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칠살대운은 사주 원국이 불미한 여성에게는 치명상을 당할 수 있는 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운이 칠살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진대운은 진이 사화를 만나면 화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문 연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어학원에 들어가고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을사대운에 와 있습니다. 을목 역시 칠살운에 해당하고 사화는 사해충을 제충하기 때문에 흉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을사대운은 화운이 들어오면서 인성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전역을 하여 교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 중에 흉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년에 사유축 건국을 이루면서 배신, 배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화는 사유축으로 사화가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간의 과거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을사대운 경자년에는 상관이 관을 을경합으로 합거해 가기 때문에 군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축년 현재는 경자월이고 다른 신축월이 되는 것입니다. 경자 신축이 들어오면은 혼외자 사생활 논란이 악화되면서 명예에 크게 손상을 입힐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조동년시를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그간의 치부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은 병호대운도 좋고 이민년 내년부터는 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이겨내고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